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A마건에서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윤달성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해송고의 통합과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개학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2시에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 아마 학생들 수업 공부 잘하고 있을 거고, 개학을 해서 이제 한층 더 대입이 가까워졌을 거고, 여러 가지 걱정이라던가 뭐 신경 쓸 부분이 분명히 훨씬 더 중학교보다 많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통합과학만큼은 좀 더 수월하게 준비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영상을 좀 준비했고요. 저는 이제 A마건에서 통합과학과 물리를 담당하고 있고요. 자,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물화생지 1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화생지 1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2 내용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진 않고요. 그래서 1 내용은 2학년 때 배우는, 이과생들이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인데 그 1 내용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개념 이해하거나 또는 좀 개념 난이도를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시간이. 그리고 수능 수준의 고난이도 문제도 빈번하게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해송고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것이 적어요.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라기보다는 수능에 출제됐다 또는 수능형 문항,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된다. 근데 난이도가 엄청 높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교별 영역별 선생님들의 성향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영역의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고 계시냐에 따라서 분명히 시험 스타일도 다를 거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공부 스타일도 다를 거고요. 또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냐에 따라서 분명히 그런 방식들이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보통은 그 학교를 챙겨줄 수 있는 학원에 가시는 게 좋아요. 해송고 반이 있는 학원이면 더 좋을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는 이제 해송고 반이 있으니까 해송고에서 제가 잘 챙겨줄 거지만, 분명히 이제 다른 학원을 만약에 가시더라도 유인물이라던가 아니면 학교 수업에 대한 어떤 선생님 말씀들, 이런 걸 학생들이 잘 필기를 해야, 그래야 성적이 좀 잘 나오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을 이제 시험 볼 때는 보통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준비를 할 건데, 해송고 같은 경우는 물리 1단원에서는 화학 파트 때문에 고생을 할 거고요. 2단원은 물리 파트, 3단원은 화학 파트, 4단원은 물리 파트. 보통 학생들이 물리 화학 파트를 어려워하죠. 그리고 특히나 여학생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각 시험마다 항상 물리 화학이 하나씩은 껴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챕터로 나눴을 때는 우리가 목차를 보고 순수하게 그냥 각 챕터의 각 챕터별로 어떤 영역인지 분류를 했을 때는 물리가 30%, 화학이 15%, 지구과학이 25%, 생명과학이 30% 이렇게 해서 화학의 비율이 작아요. 화학의 비율이 작은데 그렇다고 화학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챕터로 분류했을 때의 요만큼이고, 우리가 난이도를 고려한다면, 문제에 나오는 난이도와 어떤 개념적인 난이도를 고려한다면 물리화학 파트가 6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통합과학의 중요성입니다. 통합과학의 중요성인데 마지막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수학과 국어, 영어가 모두 8단위입니다. 8단위이기 때문에 단위수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8단위라는 건 결국에는 시간표에 1학기 시간표에 4칸, 2학기 시간표에 4칸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가 구경이 전부 다 8단위라서 이제 다 중요도가 똑같다라는 건데, 해송고는 과학은 현재는 6단위입니다. 6단위인데 작년까지 6단위였어요. 그래서 6단위라서 조금 더 단위수가 낮긴 하지만 과학탐구 실험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통합과학의 내용이 그대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합쳐지면 8단위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중요도는 비슷하기 때문에 딱 과학은 항상 밀어냈다가 부랴부랴 공부한다, 이런 개념으로 공부하시면 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신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결국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대입이죠. 대입에서 결국에는 내신 성적이 중요하고, 지금 수시에서도 교과 성적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면 학생부에서 볼 내용들을 전부 다 지금 빼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교과 성적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과 성적의 비율이 꽤 높아지고 있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면 내신 성적이 중요한 건 당연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3학년 때 보는 진로 선택 과목이 절대평가입니다. A, B로 나누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A, B로 나누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C, D 뭐 이렇게 나쁜 점수를 줄 이유가 없거든요. 본인 학생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무난하게 나오고 학생들이 다 무난하게 전부 다 A를 맞거나 혹은 B를 맞거나 이 둘 중에 왔다 갔다 하는 편입니다. 이걸 대학교도 알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1, 2학년의 내신에 좀 더 치중해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입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해성고 통합과학은요, 28문제가 나와요. 25에서 8문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정기고사 80%, 그 다음에 수행평가 20%입니다. 그래서 객관식은 24문항이 아니죠. 28문항에서 25문항 해서 100점 만점으로 나올 거고요. 서술형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지만 서술형이 그렇게 어렵진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난이도는 출제 경향은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출제합니다. 교과서를 달달달달 외우면 잘 맞을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을 출제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교과서만 외우면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학생들이 실수할 수 있을 법한 내용들을 냅니다. 두세 문제 정도 내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왜냐면 해성고 같은 경우는 평균은 보통인데 편차가 높거든요. 평균은 보통인데 편차가 높아요. 일단 평균은 나중이고요. 편차가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A가 벌써 30%고요. 2학기 땐 A가 50%입니다. 그러면 A라는 등급 자세히 모르겠어요. 몇 점 이상이 A인지는 기준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모든 학교가 동일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건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이 내용들은 학교 알림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어머님들도 얼마든지 보실 수 있는 거고요. 평균은 큰 의미가 없고요. 편차가 이제 보통 아니에요. 높은 편이네요. 편차는 높은 편인데 상위권이 두껍습니다. 여기서 상위권이 많아요. 상위권 애들이 많습니다. 상위권이 많기 때문에 상위권의 다툼이 치열해요. 그리고 여학교다 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꼼꼼합니다. 애들이 굉장히 꼼꼼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 실수하면 성적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2등급씩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1점 싸움이에요. 상위권이 치열하다는 건 1점 싸움이고요. 1점 싸움이 한 문제가 1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제가 틀리면 2등급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 교과서의 내용, 기본 내용에 충실해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 부분을 꼼꼼히 하지 않으면 성적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시면 교재 내용이 있고 이제 학교 기출이 있는데 내용상 비슷합니다. 내용상 뭐 철수 형이 밀 거고 두 사람이 밀 거고 이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는 힘을 비교를 할 건데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인데 굉장히 헷갈려하는 문제예요. 아이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굉장히 헷갈려서 항상 틀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기를 좀만 바꿔도 학생들 헷갈릴 수 있고 오답 처리를 할 수 있기가 쉽기 때문에 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도 그림이 비슷하고요. 내용도 비슷하긴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조금 헷갈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저장액, 등장액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건데 세포와 뭐 농도에 관한 얘기인데 이 부분이 조금 내용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보기를 살짝만 바꿔도 학생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이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올 건데 만약에 3문제가 나온다면 2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되고요. 만약에 4문제가 나온다면 3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왜냐면 해송고는 그만큼 상위권이 많아요. 그만큼 안 틀리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요. 자, 해송고 같은 경우는 개념 정리가 저희 들어가게 될 거고요. 24시간 질문방이 개설이 될 거고 이 질문은 제가 답변을 합니다. 저랑만 카톡을 할 거고요. 조교도 있지만 조교가 답변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별 업구북이나 테스트를 볼 건데요. 저희 교재 자체가 자체 교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와 또는 인천 같이 주요한 학교의 주요 내용들의 문제를 발췌해서 냈기 때문에 해성고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재만 갖고서도 내신 대비가 어느 정도는 될 거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우리는 1등급이 목표이기 때문에 좀 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편이고 유사문항 풀이와 서술형 고난도를 같이 하게 되지만 해송고 같은 경우는 서술형 대비랑 고난도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유사문항 풀이로 중간 단계의 난이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난이도가 중2하인 친구들, 중2하인 학교들은 문제를 많이 풀고 새로운 개념들을 많이 외우고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비를 좀 하게 될 거고요. 마지막에는 한 2, 3년치 기출 문제를 갖고 시험을 볼 거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를 발췌해서 또 모의고사를 보면서 좀 더 대비를 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수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개인적으로 문제집을 사지 않아도 될 정도의 문제가 나가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이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통합과학을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겠다는 친구들이 덜어 있습니다. 통합과학을 벼락치기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친구들이 덜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게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아요. 뭐가 많습니다. 많다라고 써있죠. 그래서 많아요. 외워야 될 것도 많고, 확인해야 될 것도 많고, 찾아봐야 될 것도 많고, 풀어봐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혼자서 하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게 벼락치기를 하다 보면 좀 많이 시간에 쫓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실수를 연발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니까 등급이 잘 안 나오게 됩니다. 내신 등급 굉장히 중요합니다. 1학년 때 내신 등급. 자, 어느 과목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어느 과목이 똑같은 얘기지만 해송고는 특히나 실수를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워낙 코로나가 많이 나오니까, 워낙 지금 이제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한 20만 명, 19만 명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처음 시작했던 거랑 비슷한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원을 잘 등록을 안 하고 잘 안 다니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이제 인강으로 하려고 하고, 또는 온라인 수업으로 하려고 하고. 이게 코로나 초창기 때 그랬거든요. 코로나 초창기 때 많은 학생들이 학원을 잘 안 다니다가 학기가 끝날 때마다, 시험이 끝날 때마다 애들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혼자 해서 안 된다는 걸 분명히 깨달은 거죠. 혼자 해서. 그리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내가 AB였는데, 또는 우리 아이가 AB였는데 가니까 5등급, 6등급을 맞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패닉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맞거든요. A등급이 평균치로 30%가 왔는데, 한 학년에 300명일 때, 해송고랑 비슷하죠? 해송고는 작년 기준 298명입니다. 300명 기준에 똑같다고 봤을 때 A는 93등까지예요. 근데 고등학교로 넘어오면 3등급이 70등까지입니다. 69등까지죠. 69등까지예요. 그러면 70등부터 93등까지는 4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A였어도 충분히 4등급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좀 간과하고, A니까 나는 1등급 또는 2등급, B니까 나는 2등급 아니면 3등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굉장한 착각이고, 이게 한 번 점수가 잘 안 나오면 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학년에 점수가 잘못 나오면 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보통은 우리가 이름을 들어본 학교를 가려면 그래도 최소한 40등 안쪽에는 있어야 좋은 거거든요. 40등 안쪽에 있어야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반에서 5손가락 안에, 최소한 5손가락 안에 들겠다라는 목표로 꾸준히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과를 이제 계속 알아보고 계실 거예요. 인강을 알아보든, 보통은 학원을 알아보시겠죠? 학원 알아보실 텐데, 물화생지가 다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물화생지 영역에 어떤 지식이 또는 자료가 뒷받침하고 있는 학원에, 또는 그 강사한테 배워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는 고2, 고3 수업을 하셨던 선생님들과 수업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간에 문제풀이를 할 때는 항상 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팁이라는 게 더 고난도 문제를 풀어오는 선생님들이 결국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근데 저희 학원에서는 다들 재수생까지 수업을 해보셨던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통합과학은 학생 혼자서 준비하기도, 학생 혼자서 내신 대비하기도 어려운 과목이지만 학생 혼자서 준비하기도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혼자서 준비하기 어려운 과목입니다. 왜냐면 저희도 영역이 서로의 전문 영역이 있고 다른 영역이 있을 때 문제를 풀 때 개념은 다 알고 있지만 문제 풀 때 조금 막히는 부분들이 가끔 생기거든요. 이런 내용들까지 얘기할 수 있나? 또는 이런 문제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학생들한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해서 저희는 영역별로 선생님들이 다 매주 회의를 하고 있고, 매주 학생들도 공유하면서 이 친구는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의 문제를 이렇게 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회의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예임학원에서는 저희 과학팀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주요 학원가에서 다들
주요 학교, 주요 학원가에서 주요 학교, 일산, 목동, 중계, 강남 이쪽에서 주요한 학교들의 주요한 문제들 다 취업하고 있는 상태고요. 당연히 취업돼서 좋은 문제들은 더 학생들한테 많이 나가니까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컨텐츠를 여러 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가서 확인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투스 그로버에서 저희가 이제 인강도 찍고 있으니까 저희가 어떤 강사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가서 맛보기 강좌라든지 또는 무료 강좌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밑에 학원 번호 남겨드릴 거니까요. 학원에 직접 문의하셔도 되고요. 학원에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하든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이 전화를 하셔서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할 거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